자, 얼마 전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군부대로 강의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집에 오니까 이런 메일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강사님, 태풍! 떤떠러던떤떤 부대 이름이 태풍입니다. 저는 금일 강사님의 금 같은 강의를 들은 최재용 병장입니다. 저는 사실 김미경 강사님을 사회에서도 TV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강사님의 팬입니다. 매일 영상으로만 듣고 보던 강사님의 강의를 오늘 살면서 처음으로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솟아났습니다.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무식한 축척기, 다른 말로는 크크크 개고생이라고 하신 말씀, 제 가슴 한편에 박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하게 되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중 하나는 연결이었습니다. 연결! 시간 연결, 저축 연결, 책 연결, 어학의 연결. 이야, 정말 이 네 가지 연결로 성공까지 가라고 하신 말씀, 저에겐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저는 제 이름을 건 최재용 컴퍼니를 마음속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도 아마 저는 비이성적인 저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은 아마 제 인생의 존경스러움 그리고 또 저를 일깨워 주신 사람입니다. 다음에 꼭 성공하여 뵙고 싶습니다. 오늘 강사님의 말씀 하나하나 생각하며 꼭 열심히 살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해갖고 세상에 메일을 보내왔네요. 얼마나 이거 읽고 나서 제가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이렇게 군부대 강의를 가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된 일입니다. 한 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3군 사령부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용인에 갔다가 나오는데 한 친구가 막 뛰어오면서 제가 차에 타려고 하는데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저는 전역하면은 이제 24살이 됩니다. 어른이잖아요. 근데 나는 어른으로 살아갈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매일 생각만 할 뿐 아무것도 못하고 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쪽지를 보는 순간 생각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 제가 3군 사령부의 정훈 참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하루 시간을 내서 내가 전국에 있는 군부대를 돌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그게 벌써 한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 갔다 올 때마다 군에서는 요만한 코인 하나를 줘요. 군의 상징이죠. 그거 모은 걸로 제가 한쪽 벽을 다 채울 것 같아요. 이제 무지 많이 늘 가면 하나씩 주시길래 이렇게 받아와서 모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흐뭇하고. 근데 진짜 흐뭇한 건 이렇게 장병들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을 때예요. 근데 사실 솔직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장병은 저에게 이렇게 메일이 왔잖아요. 아마 그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군부대 가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저쪽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8번째 줄에 앉아 있었나요? 제가 그 친구를 처음 강의 때부터 눈여겨봤습니다. 너무 풀이 죽어 있었고 얼굴도 조그맣고 몸집도 작은 친구인데 눈에 거의 뭐랄까 이렇게 생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무식한 축척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무식한 축척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은 눈을 번쩍 떴고요. 그 번쩍 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으나 마나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몸을 앞으로, 왜 사람 그거 있잖아요. 뭔가 달라졌을 때의 그 바디랭귀지가 있습니다. 뭔가 달라졌는지 탁 이렇게 저고 앞으로 탁 쏠려갖고 막 내 얘기를 열심히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가 너무 기특하고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무대 밑으로 내가 뛰어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친구 내가 안아주기 위해서요. 이야기하면서 막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터치를 했어요. 이렇게 잘하라고. 그랬더니 막 걔가 나중에는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날의 강의는 사실 그 친구였습니다. 남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친구와 나만 소통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과연 제가 강의 가서 뭔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뭐냐면 무식할 정도의 축척기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메일에 얘기한 대로 맞아요. 그야말로 개고생 말이에요. 우리 왜 개고생했다 그러잖아요. 흔한 말로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한번 자유로워지고 세련되어지고 무엇인가 여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식한 축적기가 5년 내지 10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누군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너무 부럽죠. 그 사람의 세련된 영어가 막 너무 부러워. 근데 여러분 그 세련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5년에서 10년 정도 무식할 정도의 축적기를 가졌는지 아십니까? 아마 울고 싶을 정도로 단어를 외웠을 것이고 머리를 때려가면서 아우 나 영어 왜 이렇게 못해 입 때리고 싶어 막 이런 시기를 얼마나 거쳤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20대에서 30대 사이에 가장 몸이 건강할 때 청춘일 때 무식한 축적기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인생의 많은 문제 80%를 거기서 풀어낸다고요. 내 몸으로 푼다고요. 그 힘 갖고 40, 50대를 산다고요.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군에 가서.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군에 있으면서 약 18개월 동안 갇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래 했던 일로부터 뚝 떨어져서 갑자기 장소가 바뀌면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가 18개월을 그냥 있다 나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 18개월은 이전과는 없던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어? 얼마나 규칙적이야. 사회에 있을 때는 규칙적이지 않지. 군에 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너무나 규칙적이지. 이럴 때 규칙적으로 끼어들어서 18개월 동안 뭔가 무식한 축적을 하면 제일 좋은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일주일에 책을 2권씩 읽어서 축적을 해? 좋겠다. 18개월 동안 엄청난 책을 읽겠네. 자, 그동안 어학 공부를 해? 좋겠네. 아니면은 검정고시 공부를 해? 좋겠네. 이런 뭔가 축적을 하라. 그래야 뭐가 되냐? 연결할 수 있다. 연결. 외부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축적된 힘으로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지. 축적된 게 없으면 그 다음으로 연결이 끊어져서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이런 친구도 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군대 가기 전에 너 뭐 할래? 그러면은 저 어차피 군대 갈 거라서요. 뭐 별로 할 것도 없고요. 뭐 시간도 애매하고요. 애매해서 아무것도 안 해. 1년. 그리고 군대 갔어. 18개월 지나가. 근데 전역하고 나서 또 아무것도 안 해. 왜?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후다닥 3년이나 날아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군부대 강의를 하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무식한 축적기가 없이 무엇인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참 인생사 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아버지가 대학 교수고 영어를 무지 잘해 막 아버지가 영문학과 교수야. 물려줄 수 있게 없게 해요. 없어요. 아버지 영문학과 교수인 게 뭐 애 태어나면 영문학과 교수 쑥 그러면 애는 원래 영어 잘하는 애로 태어나나요? 아니요. 그 아버지도 무식한 축적기를 거쳐서 거기까지 갔듯이 걔도 그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 요리를 무진장 잘하는 엄마가 있어. 그냥 제대로 전수돼요? 아니요. 걔도 무식한 축적기를 거쳐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도 강의를 처음 시작한 때 지금 생각해보면 30대였어요. 제가 29에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30대 중반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식한 축적기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랬네요. 거의 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책 읽고 공부하고 강의 준비하고 강의 연습하고 이랬던 축적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꼭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되게 우아하고 세련되게 능숙하게 무진장 잘해.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는 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 죄로 상태에서 태어나죠. 다 응애 그러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반드시 어느 일정한 시기에 내 꿈을 위해서 굉장히 무식한 축적기를 가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 고생한 거예요, 몸이. 스키를 타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고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고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손가락 그냥 손에 진물이 나도록 죽어라고 연습하고 영어 잘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에 5시간 6시간 영어로 얘기하는데 막 하기 싫어 미치겠는데 듣고 막 어떤 데 음악 듣고 싶은데 영어 테이프 껴놓고 나서 죽어라고 힘들어 애쓰고 책 읽기 싫어 죽겠는데도 책 싸놓고 막 뭐예요 어디에 갇혀서 감옥 생활하면서 막 어쩔 수 없이 죽어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무식한 축전기가 뭐냐 하면요 나를 쥐어짜는 아픔이에요. 내 몸을 쥐어짜듯이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5년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없으면 사람은 절대 우아하거나 세련되거나 능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평합니다. 나는 아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승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무식한 축적기는 굉장히 공평하거든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능숙해지거나 숙련되거나 프로페셔널 하는 거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편 사람들에게 이게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냥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한번 재평가해 보세요. 나는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 잘하고 싶은 걸 위해서 나는 정말 무식할 정도의 축척기를 5년에서 10년 가진 적이 있나? 나는 그것도 안 가졌으면서 내 현재를 불평했구나. 내가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나한테는 이게 없었던 거구나. 이게 뭐예요? 이만큼이 없었던 거예요. 덩어리채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프로야. 저 사람 존경스러워하는 모든 자들의 과거에 가보면 그들을 받치고 있는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식할 정도의 축척기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만 이런 축척기를 갖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년에 한 번씩 배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 30대에 한 번, 40대에 세게 또 한 번, 50대에 한 번. 그럴 때마다 사람이 확확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업그레이드는요 그냥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를 되게 빨리 배울 수 있다 그래갖고 그거 등록했어요. 한 300만 원 주고. 다음 날부터 영어 잘하세요? 비싼 학원 등록했다고 영어가 잘 돼요? 아니죠. 내 몸으로 축적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단 한 개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 모든 기회는 널려 있을 수 있어요. 그 기회가 내가 원하는 기회가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나랑 뒤섞여서 똑같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내 몸이 움직이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니까. 저는 그걸 무식한 축적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되게 아껴 써야 돈에 대해서 우아해질 수 있어요. 공부 한 번은 되게 열심히 해야 내가 원하는 공부, 무슨 공부건 내가 그 분야에서 우아해지고 세련돼질 수 있어요. 운동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참 공평한 조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반드시 그 축적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군부대 강의 간 지가 한 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번에도 갔더니만 거기 사단장님이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혹시 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 그만둬요? 제가 건강하면 계속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렇게 5년간 돌아다녔는데도 한 번도 안 간 부대도 그렇게 많아요. 앞으로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저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군대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가장 고민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시기에 제가 딱 앞에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도움 되겠죠? 젊은 사람한테? 어쨌든 그렇게 단 몇 명이라도 눈이 맑아지고 번쩍 뜨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잘한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의 메일을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무식하게 축적해야 그걸로 우아하고 자유롭고 세련되게 살 수 있는 건데 내 꿈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는 그런 축적기가 있었을까 생각해보고 없다면 배치하시는 거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